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놀라운 일이 저에게 일어났고 지금 생각해봐도 꿈만 같습니다. 저는 제가 벼랑 끝에서 살고 있는 줄 알았고 금방이라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버텼던 덕분인지 지금은 그때의 힘들었던 기억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행복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힘든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정말 고난과 역경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란 저는 부모님이 누군지 살아 계시긴 한 건지 모른 채 살았죠. 같이 보육원에서 지냈던 친구들은 하나 둘 입양이 되어 새로운 부모가 생기는데 왠지 모르게 어두침침했던 저는 아무도 입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수가 없기도 했고 잘 웃지 않아서 어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혼자 보육원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고 20살이 되자마자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원장님과 너무 오랜 시간 지내왔기에 헤어질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에겐 어머니 같은 분이셔서 그런 분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미친 듯이 나더군요. 결국 저는 그곳에 나와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살아야 하니 생활비를 버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공부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남들은 대학교 가서 공부하고 술 먹고 놀 시간에 저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만 했죠. 친구도 없었고 저에게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혼자 지냈습니다. 어차피 집에 있으면 할 일도 없으니 돈이나 벌자는 생각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도 통장 잔고에 한두 푼씩 쌓이는 거 보면 얼마나 보람찼는지 모릅니다. 그 맛에 일을 했죠. 그런데 저는 돈을 모으는 법은 알았지만 쓰는 법은 전혀 몰랐어요. 나름 또래에 비해 많은 돈을 모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여전히 저는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겨울에는 추운 곳에서 자고 여름에는 더운 곳에서 살면서 힘겹게 지냈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큰 액수를 손에 쥐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과거에 가난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돈을 조금이라도 잘못 쓰면 그때로 돌아갈까봐 쓰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이 될 때까지 돈만 모았고 저에 대한 투자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평생 이렇게 살 줄 알았던 저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남자친구가 생긴 거였어요. 일을 하다가 만난 사이였는데 처음부터 저희 둘은 정말 잘 맞았습니다. 제가 말수도 적고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인데 남자친구는 저와 정반대였어요. 말도 많고 낯선 사람과 서스름없이 대화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반했고 저희 둘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데이트를 하면 대부분 남자친구만 말을 하고 저는 들어주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말을 들어주는 걸 좋아하고 남자친구는 말하는 걸 좋아하니 서로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둘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이가 너무 좋았고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아랫배가 살짝 아리고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아 임신 테스트를 해보았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잔뜩 긴장한 채 결과를 보았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선명한 두 줄이 그어져 있었거든요. 바로 임신이었습니다. 저는 말도 나오지 않고 눈물만 펑펑 흘리고 있는데 남자친구는 달랐어요. 너무 좋아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저와 결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남자친구가 너무 좋긴 했지만 걱정이 앞섰습니다. 일단 저희 둘은 만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저희 둘 다 나이가 어릴 뿐더러 안정적인 직장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면 아이가 원하는 걸 많이 못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와는 다르게 남자친구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빠르게 뛰던 심장박동이 가라앉았고 남자친구가 너무 믿음직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남자친구네 어머님을 뵈러 간 날 저는 이 결혼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집으로 들어간 순간 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저를 위아래로 훑으시며 쳐다보는데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자리에 앉아 셋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몇 마디 하지 않으셨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묵직했어요. 우선 저를 보고 한숨을 푹 쉬시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애비애미도 없다며? 어디서 족보도 없는 애가 감히 우리 집 며느리가 되려고 해? 너 임신만 아니었으면 우리 집에 발도 못 들였어. 아들 아니기만 해봐. 너 이 집에 들어온 순간 아들 낳을 때까지 나갈 생각하지 마라.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아들바라기 집안이었어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자신이 아들 낳았을 때 세상을 구한 기분이었다며 술술 말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2시간 동안 시어머니의 연설을 듣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 뒤로 혼인신고도 하고 결혼식도 올리면서 정식적인 부부가 되었답니다. 저는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성별이 상관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며느리로 인정받고 아이가 손주 취급을 받으려면 아들인 게 서로 편할 거라고 생각했죠. 간절히 바라고 바란 끝에 출산일이 임박했어요. 병원에서 출산 전까지 성별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셔서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저는 출산 날만 기다렸죠. 그리고 저는 오랜 시간의 고생 끝에 아이를 낳았고 의사 선생님의 말을 기다렸어요. 아기를 받으신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왕자님이네요. 수술방 안에 있던 저와 남편은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어요. 이제 저는 며느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고 남편은 아들이 생겼다는 거에 감격스러워서 울었죠. 시어머니도 너무 좋아하셨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행복하더군요. 그리고 그날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조금씩 잘 대해주셨어요. 점점 가족의 일원으로 저를 대해주는 걸 보고 생애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소속감이 생긴 기분이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평생 가족이 뭔지 모르고 살았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시댁 사람들 덕에 가족이 있다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싶었죠. 산후조리가 끝나고 시댁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남편은 돈을 벌러 나갔고 저는 아이를 돌봤죠. 시어머니는 저를 자주 감시하셨습니다. 늘 이런 삶의 연속이었기에 익숙해지려고 할 때쯤이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에서 하루 종일 육아를 하며 남편이 퇴근하는 거 기다렸어요.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저를 쉬게 하고 남편이 육아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퇴근하고 온 남편이 표정이 좋지 않았고 저보고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지은 적이 없던 사람이라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를 본 순간 남편은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제서야 말하지만 나 빚이 꽤 있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빚인데 당신 임신해서 아이한테 지장 갈까봐 미리 말 못했어. 지금이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해. 그런데 지금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고 빨리 갚아야 할 것 같아. 당신 모아둔 돈 많잖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기겁을 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 결혼 후에 말하는 건 사기 결혼 아닌가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이런 저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남편은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을 거라며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철없던 시절에 게임에 돈을 썼고 결국 대출에 사채까지 손을 대서 이 지경까지 와버렸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모른다고 했고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미친 듯이 화가 났고 당장이라도 시어머니께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간절한 눈빛으로 제게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하는데 그걸 제가 차갑게 행동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그날부터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과연 이 남자와 계속 결혼 생활을 계속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런 큰 비밀을 숨겼던 남자인데 앞으로도 어떤 비밀을 또 숨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오래 하고 있는데 남편은 이런 생각을 하는 저를 눈치챘는지 평소보다 더 잘해주더군요. 제가 집안일을 하는 걸 보지 못했고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남편이 와서 제 일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아이를 돌보고 있으면 남편이 저보고 쉬라며 육아를 도맡아 했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시더군요. 남편이 저에게 그렇게 할수록 시어머니는 저에게 눈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했어요. 남편에게 둘 다 아직 젊으니 충분히 실수했다고 치고 빚 갚고 앞으로 잘 살아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모아온 돈들로 남편의 빚을 갚기로 했어요. 정말 큰 선택이었지만 이만큼 남편도 이번 기회에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했거든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저는 남편의 빚을 다 갚아주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했고 남편의 마음의 짐이 조금이라도 덜어진 것 같아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날 이후로 저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예전보다 사이가 더 좋았고 남편도 저에게 너무 잘해줬어요. 남편은 그때의 일이 너무 고마웠던 건지 어느 남편과 비교해도 최고더라고요. 저는 제 선택에 후회는 없었고 남편이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 부부가 금슬이 좋았던 탓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둘째를 임신해버렸어요. 계획에 없던 임신이라 정말 놀랐고 남편도 좋아하긴 했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많더군요. 사실 저희 부부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 아니어서 둘째를 낳아도 되는지 걱정이 많았어요. 과연 저희가 감당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낳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아들을 낳았으니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저와 남편은 솔직히 딸을 낳고 싶었고 결국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육아와 임신을 동시에 하다 보니 몸이 정말 힘들었어요. 제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데 육아까지 하려고 하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내 가족이 행복하게 살 날만 기다리며 지냈습니다. 다행히도 둘째도 건강하게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성별은 딸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너무 행복했고 그토록 바라던 남매가 되었어요. 시어머니도 저희 딸에게 똑같이 대해줬고 저희 집안은 북적북적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같이 육아를 했고 남편은 먹여 살려야 할 식구가 더 늘다 보니 일을 하는 양도 늘렸어요. 새벽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을 했고 주말에도 나가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이들과 친해질 틈이 없었고 아이들도 아빠를 많이 멀리 하더라고요. 걱정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밖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둘째를 낳고 몇 년이 흘렀어요. 저희 집도 이제 얼추 안정적이었고 저는 이제 아이들이 아빠와 친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아이들과 교류가 없던 탓인지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은 남편을 그저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 정도로 대했습니다. 남편도 아이들한테 선뜻 다가가지 못했고요. 남편은 그럴수록 집에 더 있기 힘들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 돈을 더 벌었고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웠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이제 어느덧 유치원을 다닐 나이가 되었어요. 이제 정말로 돈이 나갈 곳이 많아졌고 그만큼 남편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그날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와 저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마치 몇 년 전에 저에게 빚을 갚아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그때의 말투와 똑같았습니다. 설마 또 빚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까봐 잔뜩 겁을 먹은 채로 조심스레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런데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방문을 잠그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에는 과거의 일이 스쳐 지나갔지만 애써 부정했어요. 그때의 악몽 같은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는 기억이 너무 싫었거든요. 그런데 제 예상처럼 남편은 또다시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내가 할 말이 없어.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가족 돈방석 앉게 하려다가 그만. 남편은 회사 직원의 말만 믿고 투자를 잘못했다가 결국 돈을 다 날렸다고 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엄한 데에 돈을 빌려서 저희 식구들이 위험해질 위기였습니다. 남편은 회사 직원이 투자만 하면 며칠 만에 떼돈을 번다며 가족들을 위해서 하면 좋다고 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빌린 돈을 가지고 다 투자를 했고 결국 빚만 남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또다시 저에게 갚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남편은 잔뜩 겁을 먹은 채로 울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순간 뒷목을 잡은 채로 주저앉으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사정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라, 제발 딱 한 번만 우리 아들 살려주면 안 되겠니? 이번 한 번만 딱 살려주면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응? 시어머니는 한 번도 저한테 이런 적이 없었는데 시어머니까지 저에게 애원하시니까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안 된다고 거절하라고 말을 하라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눈물이 잔뜩 맺힌 눈으로 저를 간절히 쳐다보시는데 너무 흔들렸죠. 정말 오랜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으로 갚아주는 것이라고 말이죠. 저도 저번에 남편이 빚을 졌을 때 모아둔 돈을 거의 다 써서 저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던 대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다 했기에 대출을 받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명의로 대출을 내서 남편 빚 갚는 데에 다 썼습니다. 다들 저를 보고 한심하다고 할지도 몰라요. 저도 하면서도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싶더군요. 정말 고민이 많이 되었지만 저는 할 수 있는 선택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과 이혼을 하는 건 무리였거든요. 저 혼자 아이들을 책임질 자신도 없었고 또다시 가족의 무리에서 벗어나 혼자가 되기는 더 싫었습니다. 그래서 바보 같은 짓인 걸 알지만 그래도 남편의 빚을 다 갚아주었죠. 남편은 그러고도 너무 고맙다며 저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도 저에게 예전처럼 너무 잘해주었고 저도 나름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저도 집에서 마냥 아이들만 볼 수 없었어요. 저도 남편과 같이 돈을 벌어야 했고 아이들은 시어머니가 돌봐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눈에 아른거려서 일에 집중도 안 되더군요. 하루하루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있었고 집으로 가면 아이들 돌보느라 제 시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일을 나가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남편이 조금 달라졌어요. 제가 집에 있을 때는 퇴근을 하면 바로 집으로 오더니 어느 순간부터 집에 너무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어느 날은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오기도 하고 어느 날은 저에게 연락도 없이 외박을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제가 잔소리를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 있으면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죠. 남편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 턱이 없었고 그런 남편이 예전처럼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돌아올 줄 알았던 남편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거든요. 다른 남편들은 그렇다고 쳐도 제 남편이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늘 저만 바라보고 저에게 잘 해주던 사람이 어떻게 불륜을 저지를 수 있나요? 너무 명백한 증거들 때문에 저는 할 말을 잃은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가 갑자기 울고 있으니 아이들이 저를 위로를 해주는데 이 아이들을 보니까 더 슬프더라고요. 만약 이혼을 한다고 하면 이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대담하게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그 여자와 연락을 하는 건 기본이었고 대놓고 그 여자 물건들을 하나둘씩 집에 들이더라고요. 어느 날은 남편의 자켓 주머니에서 그 여자의 립스틱을 발견했고 또 며칠 뒤에는 남편의 와이셔츠에서 그 여자의 립스틱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결국 참다 못해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다 알렸어요. 당연히 예전처럼 저에게 무릎을 꿇고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할 줄 알았던 남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뻔뻔하게 굴었어요. 그래서 뭐, 이혼하자고? 저를 빤히 쳐다보며 이런 말을 하는데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저에게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남편 대신 갚아준 빚이 얼만데 말입니다. 남편은 과거의 고마움은 다 잊은 것 같았고 오로지 그 여자에게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치더라고요. 옛날에 저와 연애를 했을 때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그 여자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속상하고 여자로서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뒤로 대놓고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와 같이 살고 싶어졌다며 말이죠. 어떻게 이런 못된 말만 내뱉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하는 모든 말들이 다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말들이었고 저는 결국 남편 앞에서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 울면서 집안의 물건을 다 집어던지며 말했어요.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얼만데? 당신 빚도 2번이나 갚아주고 내가 얼마나 힘든 선택이었는데 아직 당신 빚 갚는다고 받은 대출금도 다 못 갚았어! 이 말에 남편은 오히려 한숨을 쉬며 짜증을 냈습니다. 내가 갚아달라고 했을 때 갚아주겠다고 한 사람이 너야. 네가 애초부터 싫다고 했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았겠지. 나 이 여자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그만 끝내자. 어? 남편은 저를 툭 밀치고 밖으로 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던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변하니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무엇을 위해서 남편의 빚을 다 갚아주었는지 너무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면 대출금도 저 혼자 다 갚아나가야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미워서라도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싫었고 저 혼자 살아갈 자신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속 이혼도 하지 않고 평상시처럼 살고 있으니 남편은 더욱 막 나갔어요. 저희 집에 그 여자를 초대하는 것으로 모자라 시어머니와 함께 저희 험담도 했죠. 그 여자는 굉장히 어리고 철이 들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들어와 제 자리를 탐내는 게 눈에 훤하더라고요.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막말을 하기 시작했죠. 언니는 자존심도 없나 봐요?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애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마디도 대꾸를 할 수 없었던 제 자신에게 제일 화가 났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과 그 상간녀는 저를 대놓고 가정부 취급했고 저는 그들의 대화에 낄 수 없었죠. 그들은 이미 자기들끼리 새로운 가정을 꾸릴 계획까지 다 세우고 있더라고요. 이미 그들의 미래에 저는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는데 남편은 저에게 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이혼을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대출금은 저 혼자 다 갚더라도 아이들을 이런 환경에 놔두고 싶지 않았어요. 새로운 엄마와 친하지 않은 아빠 밑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마음 편히 살 수 있나요? 저는 아이들만 데리고 나가면 된다는 조건으로 이혼을 하자고 했죠. 그런데 당연히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달라고 할 줄 알았던 시댁 사람들은 의외의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딸과 아들을 둘 다 두고 저 혼자 나가라고 말이죠.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모든 걸 다 빼앗아가는 것으로 모자라 어떻게 아이들까지 빼앗아갈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저는 무조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저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했고 아이들도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고 떼를 썼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서류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바로 양육권에 대한 서류였죠. 그 서류에 있는 내용들에 의하면 아이들은 남편이 키워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정규직 일을 하고 있고 아이들을 돌볼 여유가 있어서 말이죠. 저는 그 서류를 들고 한동안 넋이 나갔습니다. 제 유일한 삶의 낙이었던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없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슬퍼하고 아이들과 작별 인사를 나눌 틈도 주지 않던 시댁 사람들은 저를 내쫓았어요. 지금 당장 나가라고 말이죠. 아이들과 저는 서로 부둥켜 안으며 곧 보러 오겠다고 했지만 시댁 사람들의 만류에 결국 쫓겨나듯이 시댁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길을 걸으며 펑펑 울었어요. 제 신세가 너무 초라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저는 혼자가 되었고 제 삶의 목표는 오로지 아이들을 제가 데리고 올 수 있을 만큼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겨우 2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작은 단칸방 하나를 구해 하루 종일 일만 했습니다. 마치 저의 어린 시절처럼 말이죠. 보육원에 막 나왔을 때 일을 했던 것처럼 쉴 틈 없이 하루 종일 일만 했어요. 새벽 일찍 나와서 밤 늦게 퇴근을 하고 겨우 눈 좀 붙인 뒤 바로 다음날 새벽에 출근을 했죠. 이렇게 몇 년 동안 살다 보니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살도 너무 많이 빠졌고 밥 먹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저도 너무 간절했고 아이들이 보고 싶었어요. 제가 매번 면접 교섭권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잠깐 보고 싶어서 시댁을 찾아가면 그들은 저를 내쫓았어요. 그저 아이들을 보여주기 싫다며 말이죠.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그들은 저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저는 아이들을 보지 못했고 아이들이 어떻게 컸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 하루에 3가지 일을 했습니다. 밤늦게 지하철역 청소를 해요. 그런데 전광판에 아주 크게 실종 아동을 찾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 광고를 보면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싶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언니와 잠깐 쉬면서 그 광고를 보고 있었죠. 멍 때리며 그 광고를 보고 있는데 순간 누군가와 정말 닮은 아이의 사진이 보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 광고 앞으로 가 제대로 된 신상과 사진을 보았는데 정말 제가 본 사진이었습니다. 바로 저의 어릴 적 사진이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음료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저는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집으로 달려갔죠. 집에서 저의 어릴 적 사진과 그때 본 사진을 생각하며 보았는데 정말 놀랍게도 같은 사진이었습니다. 신상 정보들도 다 같았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부모님 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저를 찾는다고 하시니 정말 당황스러웠죠. 과연 이런 저의 모습도 좋아해 주실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붙잡고 몇 날 며칠을 고민했어요. 연락을 드릴지 말지 말입니다. 그런데 지하철역에 청소를 하러 가면 계속 그 광고를 보면서 생각이 많아져 일에 집중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오랜 고민 끝에 그 연락처로 전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지금의 제 모습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더라도 그저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왜 저를 보육원에 버렸는지 그것만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드린 후 저를 찾고 계신 분들과 저는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혹시 몰라서 광고에 나온 제 사진도 가지고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뵙기 전까지는 심장이 엄청나게 뛰었고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얼굴도 모르는 부모님이라 긴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2분이서 제 앞에 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2분의 생김새를 보자마자 저의 친부모님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정말 많이 닮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그걸 느끼셨는지 저를 보고 놀라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들은 언뜻 봐도 정말 돈이 많아 보였어요. 저의 부모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이에 비해 굉장히 젊어 보였습니다. 그때 제가 주머니에서 저의 어릴 적 사진을 꺼내 2분께 보여주었어요. 2분은 사진을 보시자마자 눈물을 보이시더니 제게 와서 안아주셨습니다.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다고 말이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저를 버리고 30년이 지나고 나서야 저를 직접 찾으시는지 말이죠. 저를 안고 계시는 2분을 떼어내고 2분께 왜 저를 찾으셨는지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저를 보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부모님은 저를 이른 나이에 낳으셨고
어린애 둘이서 아이를 키우는 걸 크게 반대하셨던 어른들이 몰래 저를 보육원에 맡겼다고 해요. 어른들은 부모님께는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고 거짓말을 했고 두 분은 그걸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친척 중 한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살아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두 분은 본격적으로 저를 찾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어요. 이런 비밀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저는 두 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년 만에 부모님을 뵙는 게 어떤 기분인지 가늠이 가시나요? 저는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벅차다는 말로 다 설명이 되지 않아요. 저를 버리고 알아서 잘 사는 줄 알았던 부모님이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집도 부모님네 집으로 이사를 했고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며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 인생이 어렸을 때부터 워낙 기구했으니 부모님은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눈물도 몇 번 흘리시더라고요. 저도 말을 하다가 그 힘든 걸 저 혼자 어떻게 버텼는지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슬퍼서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제 상황도 말씀드렸어요. 아이들이 있는데 시댁에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밀린 대출금과 상간녀에 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 말을 들으시니 부모님이 더 화를 내셨고 모든 걸 자기들한테 맡기라고 하셨어요. 왜 상간녀 소송을 하지 않았냐, 왜 돈을 못 돌려받았냐, 왜 고소를 하지 않았냐 등등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주위에 이런 이야기를 할 곳이 없어서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도움을 받을 것도 없었고요. 결국 부모님이 저의 대출금을 다 갚아주셨고 전담 변호사를 불러 모든 소송을 다 진행했습니다. 저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저 부모님과 변호사를 믿고 따랐습니다. 저는 오로지 아이들만 데리고 집에 오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전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을 하고 처음 온 연락이었어요. 왜 갑자기 전화가 온 것인지 알 수 없었고 전화를 받으니 대뜸 화부터 내더라고요. 그런데 제 옆에 부모님이 계셨기에 부모님이 전화 녹음을 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말을 듣고 남편이 저에게 화를 내는 걸 다 녹음했죠. 그리고 남편이 화를 더 낼 수 있게 일부러 더 찔러보았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화를 낸 이유는 바로 집에 고소장이 날라와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법정에서 보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고 녹음본을 변호사님에게 넘겼습니다. 저는 정말 법정에서 전 남편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혼을 했을 때의 저와 전혀 다르게 화려한 저의 모습이니 당황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에게 전 남편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전 남편은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할 말을 잃었더라고요. 저는 하이힐을 신고 또각또각 걸으며 법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저희는 당연하게 승소를 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넘쳐났고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었거든요. 시댁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어서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상간녀 소송도 다 승소를 했죠. 어마무시한 위자료도 받았고 제일 중요한 양육권도 저에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이들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아이들도 저에게 안기는데 못 본 지 오래되어서 그런지 정말 많이 컸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 주셨고 아이들도 부모님네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답니다. 아들은 부침성이 좋아서 금방 할아버지 할머니 호칭에 익숙해졌고 저도 너무 좋은 분들이라 낯을 가리지 않았죠. 그리고 저희는 드디어 제대로 된 행복이 뭔지 알았어요. 전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상간녀가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최고의 복수는 제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인 것 같아요. 지금은 몇 년이 지났지만 어제의 일처럼 아주 생생합니다. 전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빚을 갚고 있고 진작에 상간녀와 갈라섰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저를 너무 아껴주시는 만큼 손주들도 너무 귀여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저를 찾으려고 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날 과연 제가 지하철역에 광고를 보지 못했으면 지금은 과연 어땠을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행복하려고 과거에 그렇게 불행했나 봐요. 저는 전혀 후회는 없고 앞으로 저희 가족과 행복하게 지낼 미래가 너무 기대됩니다. 저처럼 힘든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저의 이야기를 듣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답니다.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